사시오 잡곡사 잡곡을 사요 잡곡을 사 쌀 보리 검은 쌀 귀리도 있고 율무죽 사람만 없고 다 있네. 다 뭐 왜 사람들이 없어 지금 어디. 아유 일단 해봐요 보느라고 사람들이 아마 대체 아유 참내 파리만 날리거든요. 아니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여기서 또 이분 그분 작곡집을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아니, 이분 그분 아니에요? 저기, 아이고. 이리 오너라 작곡 보자. 아이고 진행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웬일이셔? 아니 작곡 좀 사러 왔더니 어디 여기서 또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뭐가 필요하셔? 아니 뭐가 좋을래나? 나니 또 못 고르네 이렇게 많으면. 많이 드릴게. 많이 드릴게. 무조건 많이 드릴게. 아, 진짜 그러면은 많다. 나는 일단 가장 쉬운 걸로 거북콩 갈까 거북콩. 거북콩? 네. 몸에도 좋고 네. 맛도 좋고 이게 머리도 나고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몇 가지를 사야 되는데 많이 사셔. 아 당최 못 고르겠네. 아유,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는 다 골고루 그냥 뭐 조금씩 다 주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뭐 그냥 한 통에다가 15가지, 20가지 잡곡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뭐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역시 그죠? 송진 아나운서가 뭘 하시네. 옛말에 다다익선이라고. 그렇죠.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섞으면 그냥 떠리를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어머. 다 가져가셔. 다 가져갈까요? 아유, 잠깐만요. 대박, 아니, 아무리 좋다 대박. 그래도 이걸 와. 어떻게 다 섞어 먹어요. 이거 그래도 되는 건지 좀 알고 먹어야지. 아무렇게나 섞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아니, 그럼 한번 여쭤보자고요. 선생님들, 이거 이렇게 막 섞어 먹어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남상규 씨, 아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 봐요. 왜요? 네, 작곡에 건강에 좋다고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드시는데 제대로 드시려면 제대로 섞어서 드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잡곡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고요? 호호. 힘 중의 힘은 밥심.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여기 잡곡밥. 소화불량 개선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다양한 잡곡밥의 효능. 하지만 아무 잡곡이나 막 먹으면 오히려 안 먹느니만 못하다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건강에 도움되는 잡곡 잘 섞어 먹는 방법과 체질별 맞춤 잡곡 궁합과 비율,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 잡곡 요리까지. 오늘 이 시간은 한명숙 요리연구가, 한귀정 농촌진흥청 박사, 한의사 한진우, 그리고 국악인 남상일과 함께 내 몸에 맞는 잡곡 잘 골라 먹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저도 잡곡밥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서도 거의 흰밥 해먹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항상 이렇게 섞으면서 네. 이걸 얼마나 넣으면 되고 뭐하고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지 네. 아니면 뭐가 더 좋을지 요거는 잘 모르고 그냥 먹거든요. 아니면 다 섞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렇죠. 왜냐면요. 그 뭘 섞어도 색깔이 비슷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와요? 껌껌해져요. 네,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지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집은 주로 먹거든요. 빨갛게 나오는데. 네, 그냥 네. 보라색 아니면 검었거나 뭐 빨개지거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제가 오늘 그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에 제일 맛있는 건 하얀 백미가 제일 맛있어요. 김밥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건강 생각해가지고 네. 뭐 고지혈증이다,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그런 걱정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섞어 먹게 되고 심지어 마트나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요 고혈압에 좋은 뭐 잡곡. 뭐 혈압에 아, 뭐 맞아. 좋다, 뭐 고지혈증에 좋다 이래서 그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과연 그게
좋은지 네. 사 먹어도 괜찮을지 좀 걱정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잡곡을 어떻게 섞어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몸에 좋은 잡곡을 밥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 방법까지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좋죠.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저희가 방송 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네. 계신 분들이 평소에는 잡곡밥을 어떻게 무엇을 섞어 드시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그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몇 종을 드시고 어떤 네. 걸 드시는지 저희 집은 일단 검은 콩. 들어가야죠. 이게 네. 또 이제 검은 머리도 나는데도. 맞아요. 네, 서리 흡출하는데도 태우태. 도움이 된다고. 네. 그래서 검은 콩, 그리고 병아리 콩, 그리고 현미. 현미가 아주 고소해요. 그리고 이제 혼합 잡곡 한 서너 가지 해가지고 보통 한 6, 7가지 정도 네. 기본으로 해 먹습니다. 이게 혼합 잡곡이 신동진 아나운서 생각하기에 서너 가지죠? 네. 이거 한 20가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혼합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23가지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3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예, 이지연 씨는. 솔직히 네. 저도 뭐 혼합 잡곡으로 사서 먹기는 하는데 네. 일단 녹두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특히 닭죽에 아주 어울립니다. 닭죽에 좋죠. 네, 그리고 팥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네. 팥 항상 불려가지고 한번 삶아가지고 불려가지고 얼려가지고 털어 먹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찰보리 제가 보리를 요번에 찰보리로 바꿨어요. 굉장히 씹는 맛이 좋고 쫀득쫀득합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새로 선배님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 병아리 콩이 요즘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병아리 콩이나 혹은 또 이제 호랑이 콩도 먹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작두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두콩도 네. 먹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몸매를 위해서 귀리를 먹습니다. 귀리. 많이 먹습니다. 요새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그럼 남상일 씨는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요 정도는 다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현미 많이 드시고 네. 흑미, 조, 완두콩, 검은콩, 보리 이 정도 예. 좋은 거 약수하죠. 다 드시네요. 약수합니다 아주. 근데 약간 네. 나는 저기 반댈세. 왜요? 뭐가요? 검은 콩하고 완두콩을 같이 먹으면 맛이가 있을까요? 아유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도 하네요. 완두콩은 네. 이게 또 좀 뭐라 그럴까? 문드러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맛이 탁 있다면 문드러지는 맛. 저 이 검은 콩은 좀 쫀쫀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식감이 달라요. 야, 디테일이 강하시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들 말고도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한데 그렇죠. 우리 1번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몇 가지 집에서 혹시 잡곡 드시나요? 4가지라고. 4개 정도. 내 생각에는 양손을 드셔야 되는데 한쪽만 접으실 것 같아. 한쪽은 카메라를 또 잡으셔야 되니까. 우리 네. 감독님들도 그리고 여기 스텝 모두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제 작곡밥을 네. 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늘따라 아마 즐겨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과연 몇 종류를 어떤 친구들끼리 섞어서 먹으면 좋을지 네. 일단 몇 가지를 섞어 먹는 게 좋다 이런 게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네. 네, 선생님. 우리 민족 명절 중에 하나죠. 정월 대보름에 한 해 애군을 맞고 또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먹었던 오곡밥 네. 다들 아시죠? 우리 조상들이 5가지를 먹었을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잡곡을 섞었을 때 영양 측면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트나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보면 15곡은 맞아요. 기본이고 30곡까지 제가 있는 걸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저것 다 섞여서 한 번에 흡수하면 몸에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잡곡 100g당 식이섬유가 평균 5 내지 6g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잡곡을 섞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성인이 일일 동안 필요한 권장량이 약 25g 내외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적은 것보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같은 것이 식이섬유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잘 어울리는 잡곡을 섞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양소 흡수율을 굉장히 더 상승을 시키고 몸에 좋게 하려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잡곡을 5곡, 10곡, 15곡, 25곡까지 잡곡을 섞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5가지 정도 잡곡을 섞었을 때가 굉장히 골고루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잡곡을 섞었다 해서 그 양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체내에서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출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섞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4가지 내지 5가지, 그러니까 쌀을 빼고 4가지 정도를 섞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네. 너 대사 5가지? 그렇죠. 4대까지요? 네, 4대까지. 우리 네네. 4-5가지라고 하죠. 예. 네. 저도 이제 살림을 한 지 한 16년 돼 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사기가 예.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그렇지. 에이, 같이 다 섞여 있는 섞여져 그냥 한 있는 포대 거, 맞아, 사면 보통, 그냥, 예, 보통 이래저래 그렇잖아요. 섞어 먹지 싶어서 그리고 또 뭘 섞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예.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사 먹기는 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섞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를 차곡차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잡곡을 섞어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잡곡밥부터 알아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판넬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네.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잡곡. 짠! 백미, 기장, 조, 찹쌀, 수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예. 한규정 박사님. 네, 바로 이 밥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잡곡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재료를 보면 기장, 그다음에 조, 찹쌀, 수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장은 우리가 굉장히 섬유소와 여러 가지 비타민 A 그리고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는 잡곡 중에서도 소화 흡수율이 다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문제잖아요. 근데 조는 네. 소화 흡수율이 93% 정도 야. 굉장히 높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잡곡이라 할 수 있겠고요. 찹쌀 성분은 우리가 맵쌀하고 달리 찰기가 있죠. 그 찰기 있는 성분이 바로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아밀로펙틴은 98%가 소화가 돼요. 그래서 위벽도 보호하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에는 수수 색깔이 약간 붉죠. 맞아요. 그래서 붉은색에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위장 보호 효과까지가 있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려면 기장, 조, 찹쌀 이렇게 섞어서 수수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소화에 되는 그런 잡곡의 섞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든 밥이 그 앞에 계신, 앞에 있는 앞에 계신 네. 앞에 있는 밥상님에 있는 네, 그 밥이군요. 아니 근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류는 알겠어요. 한 요 정도의 잡곡이 이제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잡곡밥의 재료가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얼만큼씩 그렇지. 넣어서 네. 섞어서 밥을 맞아요. 만들어야 되는지 비율. 네, 예. 얼마를 섞어야 되나. 네. 그래서 저희 진흥청에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했는데 이것을 봤더니 백미 7대 잡곡, 이 섞은 잡곡 네. 4가지 섞은 것들을 30% 정도. 그래서 아. 7대 3 정도 비율을 섞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모양만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잡곡에서 느껴지는 향미도 있고요. 그래서 잡곡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지만 또한 그 식이섬유 함량도 너무 많아서 안 좋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질감이에요.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즐거움이란 건 질감도 그럼요. 있잖아요. 질감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네. 질감들을 고려했을 때 30%를 섞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단 한 가지 내가 일상적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이 좀 높아. 그래서 당을 좀 떨어뜨리고 싶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먹을 때는 그 양을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높으려면 50% 이상 정도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70% 백미에 30% 나머지 잡곡의 비율로 이제 7대 3으로 섞으시면 좋은데 뭐 나는 조금 더 괜찮고 나는 조금 까슬까슬한 식감도 좋고 난 지금 관리하고 싶다 하면 5대5 정도까지도 비율을 보셔도 괜찮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곡식들이 잡곡들이 찬 성질도 있고 뭐 율무는 뭐 어떻고 녹두는 뭐 어떤 성질 이런 거 한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게다가 저는 열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누가 봐도. 네. 아니, 그러니까, 남상희 선생님이, 나 한진우 선생님이, 그렇지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남상희 선생님 보기엔 내가 열이 많아 보여요? 엄청요. 어떻게 알았지? 목소리 크지, 시원시원하지, 늘 더워하시잖아요. 365일 더워요. 요리 많은 체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진우 선생님께서 족제를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남상희 선생님 이거 좀 네. 도와주시겠습니까? 펼쳐주시나요? 제가 한의학에서는 열과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과
차가운 체질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에 네. 맞도록 잡곡의 비율을 조절하는데 제가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맞춤 잡곡을 족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짠. 공개를 해 보는데 오. 열이 많을 때는 조를 드시고 냉할 때는 찹쌀을 드시오. 그러니까 몸이 열이 많은 경우에는 조 비율을 높이고 몸이 또 찬 경우에 찹쌀의 비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요,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위궤양이나 만성 위염이 있는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찹쌀로 죽을 해 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소화가 잘 되려면 찹쌀을 비율을 조금 올리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지연님 같이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들은 딱 봐도 화가 많죠. 이런 분들은 화가 많았나요? 한의학적으로 화가 많이 나. 찬 성질을 가지고 네. 있는 조의 비율을 조금 올려주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곡 드시는 기장, 쌀, 수수, 찹쌀 중에서요, 조의 비율을 조금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잡곡하면은 거의 밥에 이제 섞어 먹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잡곡밥을 만들어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편견을 한번 부숴보려고 합니다. 잡곡밥만이 아닌 요리로 승화하는 네. 잡곡의 변신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거는 한명숙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거거든요. 오늘 네. 어떤 요리를 네, 만들까요? 그래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잡곡 중에서 오늘 기장을 활용해서 네. 기장 감자채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요리 재료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인공 기장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잡곡에 비해서 알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씻으시다가 요게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장 준비했고, 그리고 감자, 그리고 감자만 넣으면 식감이 그래서 양파랑 이제 비타민C 풍부한 고추, 빨간 거, 파란 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깨하고 뭐 소금 간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오늘의 비법 재료가 네. 예, 제가 또 하나 넣고. 잠시만요. 재료는 좀 이따가 그런가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잡곡 제가 시간이 걸려서 미리 좀 삶아놨는데요. 아, 불린 게 아니라 삶은 거예요? 삶았어요. 예,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이제 헹구시는데 채를 좀 받쳐서 헹구시면 네. 이렇게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헹궈서 물기를 빼신 다음에 네. 보통 동량에서 한 2배 정도까지 물을 넣고 삶으시는데 오늘은 딱 5분 정도 가볍게 삶아서 네. 지금 요거 질감을 보여드리면 네. 너무 오래 삶으시면 푹 퍼지거든요. 약간 고슬고슬하게. 예, 그래서 고슬고슬한 정답. 밥 짓듯이 네. 그 정도 이렇게 이제 가볍게 삶아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 감자니까 이제 감자를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네. 근데 아까 네. 본명이 제목이 감자 채전이었거든요. 채 써나요? 네, 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채를 쓰시는데 그냥 써시면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네. 끝을 이제 좀 정리를 만들어야죠. 하시고 예. 네. 얇게 썰어주실수록 좋습니다. 네. 빨리 익죠? 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미 익혀놨던 혹시 거니까. 힘드시면 네. 슬라이서에다가 이렇게 밀으셔가지고 착, 예, 착, 그 다음에 채칼에다가. 쓰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얇게. 내가 썰 수 있는 고운 굵기. 우리 보통 감자볶음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더 얇게. 예, 좀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제 아무리 새벽 2시에 자도 일어나죠. 네.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하나 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좀 이렇게 썰었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썰으신 거를 담고 네. 이것도 마치 예, 부어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 감자 까서 250g 중간 크기 감자 2개 정도 하신 다음에 소금은 작은 술로 하나 하시고 네. 얘가 좀 막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썩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네. 두시는데 몇 분 정도 두시냐면 너무 오래 절이시면 또 씹는 식감이 없어요. 그래서 딱 흐물흐물해지죠? 10분만. 네, 그래서 제가 10분입니다. 네 10분 이제 네. 절여 놓을 거고 네. 그 사이에 양파 네,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게 양파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네. 제가- 그 감자 스프에도 양파가 맞아요. 들어가 맛있고, 맞아요. 그죠? 네. 풍미도 풍미를 틀리고 맞아요. 식감도 틀리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또 단맛을 또 보충을 해주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추는 채 썰으셔도 되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아, 이따 모양 만드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고추의 씨가 씨앗 부분에 영양이 풍부하니까 아. 그냥 털어내지 해자. 마시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예, 우리 네. 배웠잖아요. 해자 배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추까지 준비가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썰었어요. 다 이제 준비가 네. 거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네. 절여진 거.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짜 약간 비교가 이렇게 절여졌네요. 이제 네. 될 거예요. 네. 물기가 좀 생겼고, 숨이 좀 죽었고. 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이제 반죽을 해볼게요. 네. 근데 해볼까요? 비법 재료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비법 재료가 아유, 좀 기다리세요. 그래, 아직 네.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네, 그건 알았어요. 이제 네. 절여진 감자, 물기 빼지 마시고 수분 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수분으로 좀 가루가 잘 엉키겠어요, 네,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감자가 이게 약간 절여져가지고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네. 이거 절여서 하는 이제 꼬불꼬불해졌어요. 이유가 그냥 하시면은 네. 이렇게 숨이 안 죽어갖고 모양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여서 하신 모양도 이쁘게 하시면서 네. 간도 주시는 효과. 동그랗게 만들기 편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기장 넣고 기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네. 썰어놓은 부재료 네. 넣어주시면 돼요. 채소들. 싹 다 들어가는군요. 네. 이렇게 맛있겠다. 해서 이제 섞어서 붙이시는데 네. 붙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 뭐 넣고 싶으세요? 엉겨야 되는데 네.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아유. 나만의 비법가루. 네, 그래서 비법가루 이제 비법 넣으시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시간 됐나요? 자, 비법 가루를 공개해 보는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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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밀가루 많이 넣으시는데 맞아요. 밀가루 넣으시면 감자도 끈적끈적한데 밀가루도 끈적끈적해요. 글루텐.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쌀가루 넣으시는데 저는 찹쌀가루도 아니고 일반 맵쌀가루. 그거는 약간 어슬거슬한데. 네네. 그래서 요거를 쌀가루는? 나중에 드셔보시면 네. 기장이랑 어우러지는 식감이 저는 이거 집에서 누룽지 감자채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 이제 골고루 쌀이 누룽지처럼 네, 붙여졌을 때 맞아요. 그 그게- 구수함이 맞아. 아,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기장이랑 어우러지면 네. 처음 먹어보는 맛. 네. 아, 주로 저는 전 부칠 때 계란을 네. 하나 넣는데 네. 여기는 계란을 안 넣는 게 나을 것 계란 안 같습니다. 넣는 게 달걀을. 훨씬 더 그쵸? 예, 담백한 맛이 나고 네. 깔끔하게. 예, 기장 특유의 고소한 맛도 훨씬 더 잘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죽이 이제 되나요? 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후라이팬 네, 달고 났어요. 기름 준비돼 있어요. 쳐주셨고 네. 네. 와. 지지나요? 네. 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부숴버릴까요? 부숴버려요? 기름을 부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 어디요? 네. 네. 부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기름 펼쳐주시고 네. 네. 아, 선생님 어떤 걸 네, 편하실까요? 국자로 그렇죠? 국자로 반죽. 그래서 뭐 작게 붙이셔도 되시는데 네. 좀 약간 크게 작으면요. 네, 아. 또 7개 해야 되는데요.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크게 붙이면 네. 2장이면 돼요. 네. 정없어요. 크게. 그리고 다 찢어 먹으면 되지. 네, 뭐.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한 국자 이렇게 뜨셔가지고 네. 어머! 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서 얇게 피시는데 이때 너무 정형화된 둥그런 모양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모양이 약간 불규칙한 게 씹는 식감이 있어요. 다만 이게 쌀가루 느낌이 확 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밀가루하고 집에 다르네요. 예, 있으시면은 쌀가루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물을 더 안 넣으시고 안 감자에서 넣었어요. 나온 네. 수분 그대로 붙이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뭐 이렇게 맞아요, 묽어지거나 이런 거 그렇죠. 없이 네. 바삭바삭하게 감자와 네. 아까 조였잖아요. 네네 기장. 기장. 예, 예. 그래서 기장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맞아요. 있을 것 그대로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익히시는데 너무 안 익었을 때 또 이거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집으시면 찢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밑부분이 이제 고정이 된 다음에 뒤집으시는데 네. 그 타이밍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이제 가장자리가 가장자리가 익어가면서 노릇노릇하게. 노릇한 갈색이 색깔이 됐어요. 네. 전체가 한 바퀴 잘 돌아오면 그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예, 감자전은 아마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얇을수록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잘 뒤집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어허, 네, 생방송. 그쵸. 예, 생방송이라 이게 이거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네. 한 번에 넣어서 확. 예. 보셨죠? 오, 제가 누룽지 감자채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진짜 누룽지 같아요. 이걸 이게 해서 주면 사람들이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아무도 못 맞히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뒤집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역시 얇게. 기름과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다 만나면 익으면은 사랑입니다. 이제 한번 꺼내볼까요? 네. 집에서는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익히시고, 네. 예, 저는 이제 이대로 해서, 네, 해서. 우와.
이거는 뭐 뿌리나요? 네, 깨 반죽에 넣으셔도 되고. 네.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반죽 올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요거 남상일 씨가 특히 저렇게 슬픈 눈으로 우리 코로나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고 저희는 냄새까지 맡으면서 자 그래서 완성된 감자채전입니다. 기장 감자채전. 야, 고소다. 고소워. 고소한. 야, 네. 진짜. 와. 네. 네. 지화 됐죠. 그러니까 덱스트린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표 뒤에 먹어보면 달달하죠. 그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얇아서 더 바삭바삭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맛있는 기장 감자채전 만드는 방법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장은 물을 넣고 5분간 끓인 다음 식혀둡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곱게 채 썰어서 소금을 뿌린 후 10분간 절여주시고요. 양파는 채 썰고 고추는 동그란 모양으로 얇게 썰어둡니다. 삶은 기장과 손질한 채소, 쌀가루,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씩 떠 넣은 다음에 얇게 펼쳐서 중불로 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맛있는 기장 감자채전 완성입니다. 예, 더 자세한 조리법은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둘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